10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리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2022년 5월 19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 제14차 기자회견에서 초민툰 대변인은 지난 학기 미얀마 전역 504개 학교가 폭탄 및 방화 공격을 받았으며 교사 37명이 사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저항단체들은 학교 건물에 주둔하며 지뢰 설치와 벙커를 세우고 있다고 하며 국민통합정부 교육 프로그램과 미얀마 온라인 교육기관 등에서 이슬람에 대한 비디오 상영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이어 관련 영상을 보여주며 국민통합정부에서 이슬람 무료 웹사이트와 온라인 학습을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OM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이 프로그램은 꾸란, 아랍어, 우르두어 등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2022년 23년 신입생 모집을 하고 2022년 6월 2일부터 미얀마 전역 학교를 개교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1학년부터 11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제공할 것이며 안정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5월 20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환율 안정화와 효과적인 외화 사용 관리를 위해 외환감독위원회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의료, 교육, 종교 문제와 관련되어 해외로 지출하는 미얀마 자국민의 외환 지출에 대해 감시를 하게 됩니다. 국내외 투자, 제조업, 수출입, 교육, 보건 등에서 사용되는 외환과 국외 대출 및 이자 상환, 각종 해외 서비스 수수료, 투자 이익 환원 등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를 하게 됩니다. 현지 투자 및 제조업 설립에 필요한 설비 및 원자재 수입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 외환 거래 시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만 발표를 하고 실무를 봐야 하는 외환감독위원회는 제대로 설립이 되지 않아 많은 수출입 업체들이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미얀마 외환 관리 문제로 인해 많은 현지 기업들이 싱가포르 또는 태국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외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미얀마 내에서 매달 달러 현금 인출이 필요한 봉제 업체들의 경우 개방 전 상황과 같이 태국에 있는 외환 계좌로 송금을 받고 현금을 인출하여 미얀마로 직접 가지고 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그 외 외환 거래가 많이 필요한 수출입 업체의 경우 싱가포르의 법인 설립 후 법인 외환 계좌를 개설하고 외환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많은 미얀마 현지 기업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며 싱가포르 법인 설립이 필요한 경우 에드쇼파르로 문의하시면 현지 법인 설립 대행업체를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아세안 미국 특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아세안 지도자들과 함께 미국 부통령이 점심 오찬을 하면서 국가관리위원회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주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가 국제사회에서 외교관계 강등이 되는 시기를 잘 활용하여 국민통합정부 진마아웅 외교부 장관은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이번 만남을 통해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인도주의적 지원, 난민 지원 방안에 대해서 국민통합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가 협업할 수 있도록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이번 만남이 비공식이라고 강조를 하였지만 국가관리위원회의 불만 제기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 초민툰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말레이시아 정부 측에 국민통합정부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5건 이상의 이의 제기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국무부가 불법 단체인 국민통합정부와 만남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아세안 미국 특별정상회의 공동비전 선언문에 대해서도 아세안 지도자 회의에서 나온 5가지 요구안을 넘어선 용납할 수 없는 제안으로 내정 간섭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2022년 5월 20일 오후 7시 30분경 양곤 만달레이 고속도로 149마일 구간에서 국방부 군인 대위가 야바 메스암페타민 복용 후 총기 발포를 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다른 국방부 대위를 포함한 군인 3명이 사망하였으며 약물 복용을 한 대위는 체포되어 군부대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체포된 묘코코 대위는 국방부 704경보대대 소속 대위로 이미 야바 약물에 중독이 된 상태였다고 하며 체포 당시에도 메스암페타민 160정과 총기 2정, 탄약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국방부 내에서도 마약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며 군 고위 관계자들은 마약 사용에 대해 묵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바 메스암페타민은 미얀마 내에서 생산되는 마약의 일종으로 자체 브랜드까지 로고를 새겨 전 세계로 밀수출하고 있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사건 이후 양곤 만달레이 고속도로 구간이 일시적으로 폐쇄 조치가 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NLD당이 국민통합자문위원회를 탈퇴했다고 합니다. 2022년 5월 22일 NLD당 원조트회는 인터뷰를 통해 더 이상 국민통합자문위원회 의원으로는 참여할 수 없으나 파트너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며 2022년 1월에 있었던 회의 이후 불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통합자문위원회 측 익명의 소식 통해서도 NLD당 측에서 더 이상 참석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결정이 공식적으로 언제 결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선 명확하지 않지만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2월 NLD당 내부에서 국민통합자문위원회는 일반 시민단체와 시민불복종운동 공무원 등과 같이 선거에서 선출되어 활동하는 단체가 아닌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어 정치적 정당성이 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NLD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겸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 위원장인 아웅진우는 인터뷰를 통해 NLD당과 국민통합자문위원회 간에 오해를 만들고 있다고 밝히며 보도에 대해 비난을 하였다고 합니다. 위원장은 국가 비상사태 이후 NLD당 수뇌부들이 구금이 되고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와 국민통합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추가 처벌 조치를 당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더 이상 NLD당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있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국민통합자문위원회와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는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들과 협력하는 관계는 유지되고 있지만 현재 나온 내용들은 정책 제안 중 하나일 뿐이며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022년 5월 20일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강금구 대리대사는 미얀마 한인상공회의소 임원들과 함께 미얀마 한인 기업 시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시찰에는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강금구 대리대사, 김진수 상무관, 코트라 양곤무역관 권호영 관장, 미얀마 한인상공회의소 조현호 부회장, 김정희 사무처장, 이문희 사무국장, 미얀마 한인봉제협회, 서원호 회장, 김성환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한인 봉제업체 오팔과 나디아 퍼시픽 어페럴을 방문하여 코로나19와 국가비상사태로 힘든 상황 속에서 한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미얀마 현황에 대해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얀마 금융 전문가들은 미얀마 은행 상황에 대해 국가관리위원회가 파산 가능성에 직면한 민영은행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2022년 5월 19일 국가관리위원회 조민툰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일부 은행들이 파산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국가관리위원회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 이전에도 미얀마 은행들은 상황이 좋진 않았지만 이후 더욱 악화가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악화 원인으로 두 가지 원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은행 당좌 대월과 부실 대출로 NLD 정권에서도 향후 2년 이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얀마 중앙은행에서 규정을 도입하였으나 민영은행에서는 3년까지 시간을 주길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 비상사태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은행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국가관리위원회에서 뱅킹 부문에 대한 너무 많은 간섭을 하고 있는 것을 원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가 금융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섭을 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이 있다고 해서 어떤 방안을 제안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은행 고객들의 신뢰는 떨어지고 어떻게든 현금을 전액 인출하려고 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민영은행들 인출 제한은 1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양곤 딸린 타운십 관리위원회는 마을 오토바이 운행을 위해선 오토바이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비는 6,000짜시라고 합니다. 이 등록 조치는 양곤도로교통국에서 발급한 면허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규 오토바이 등록 규정 시행일에 대해선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가관리위원회가 임명한 100세대 장을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공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양곤 딸린 타운십을 포함한 일부 타운십에서 오토바이 운행 자체가 금지된 이후 새롭게 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지역 주민들은 암살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 6월 1일부터 양곤국제공항에서도 저가 항공사인 노게어와 타이스마의 에어아시아 항공편이 재개한다고 합니다. 2020년 3월 29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미얀마 국제선 공항 상용기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모든 정규 항공편은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2022년 4월 17일부터 싱가포르 항공, 말레이시아 항공, 미얀마 MAI, M&A 항공사가 일부 국제선 항공편을 재개하였으며 6월부터 본격적인 저가 항공편이 재개를 하면서 양곤 방콕 노선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곤지역교통위원회는 양곤지역 시내버스 안전 보장을 하기 위해 원격 제어 시스템을 운영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얀마 도로안전기구, 교통경찰, 버스 기사들을 대상으로 관련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YBS 관리센터는 110개 버스 노선에서 운행하는 버스 2,850대가 정규 노선에서 정확히 운행하는지 모니터링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정규 노선 운행 위반 시 벌금 30만 짝, CNG 충전 허가 및 운행 금지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미 2017년부터 200개 버스 노선에서 YBS 버스 2,000여 대에 GPS 설치를 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나 국가 비상사태 이후 시스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